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괴물이 된 이후 마이너스 전력 전쟁의 시대가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이 챗GPT 한번 사용할 때마다, 구글에서 AI 검색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AI 검색 한 번에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구글과 메타가 공동으로 건설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저녁에는 전등 하나만 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AI 시대 전력 위기 그 실체와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GPT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드는 전력량이 무려 1.3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챗GPT 요청 1건 2.9와트, AI 이미지 생성 1장 약 15에서 20와트, AI 동영상 생성 1분 약 100에서 150와트. 이게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억 번이 AI 요청이 처리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165%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앞으로 5년간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53기를 추가 건설해야 할 정도입니다. 원전 53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지역에 사는 어씨는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에어컨도 아껴 쓰고 밤에는 전등도 하나만 켜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근처에 들어선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구글과 메타가 공동 투자한 이 센터는 하루 24시간 365일 GPU와 TPU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역 전력망의 전기를 말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데이터 센터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량이 무려 25기가와트인데 이는 6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장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정부는 추가 송전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지만 최소 2년은 걸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7년까지 기존 AI 데이터 센터의 40%에서 전력 가용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 칩의 24시간 가동. 일반적인 CPU와 달리 AI용 GPU나 TPU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병렬로 처리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700와트입니다. 일반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1000와트 정도니까 거의 전자레인지 수준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칩이 수만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두 번째, 냉각 시스템의 엄청난 부하. 이렇게 많은 칩들이 동시에 돌아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전체 전력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로는 식히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용자 폭증과 24시간 운영. AI 서비스는 일반 웹사이트와 달리 24시간 내내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챗GPT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구글의 AI 검색,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까지 합치면 수십억 명이 매일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의료, 금융, 제조업,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AI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3배 증가하여 전체 소비 전력의 최대 1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계약 전력 기준으로 약 1.9GW로 한국형 원전 1기 이상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간 계획된 데이터 센터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 수십 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 소비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아는 어떤가요?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했다가 최근에야 조건부로 해제했습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조건으로만 신규 데이터 센터를 허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운 인프라로 분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력 효율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1. 직접 PPA 전력 구매 계약 체결.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전력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올해만 4조 원 규모의 수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2. 소형 모듈 원전 검토. 가장 주목받는 건 SMR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부터 SMR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했고 아마존도 SMR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SMR의 장점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전용 전력망 구축. SKT와 네이버는 전력 인프라 접근성을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의 1순위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LG U+는 아예 발전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자체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4. 해외 진출과 분산 전략. 국내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말레이시아에, 카카오는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큰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바로 환경 문제예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48%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 데이터 센터를 태양광, 풍력 발전소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2. 냉각 기술 혁신. 기존의 공기 냉각 대신 액체 냉각, 심지어 액침 냉각 방식을 도입해서 냉각에 필요한 전력을 줄이고 있어요. 3. AI 효율성 개선.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AI 칩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 폐열 재활용. 발생하는 열을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의 과제 10가지. 전력 인프라 선제 투자. 데이터 센터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전력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 확대, 수도권 집중을 피하고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HVDC 조기 구축.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통해 먼 거리의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SMR 상용화 지원.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전력 공급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ESG 지수 도입. AI 기업들의 전력 효율성과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전력을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이제 전력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냉각 기술 투자.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냉각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입니다. AI 효율성 개선. 같은 성능을 더 적은 전력으로 구현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일체형 설계.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확산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AI 시대 전력 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둘째, 전력 부족은 AI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은 이미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과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21세기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AI 시대는 연산 전쟁이 아니라 전력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전기를 통제하는 자가 결국 AI 산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주시하시고 투자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SMR과 AI 데이터 센터의 결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